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프레젠테이션 발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강의 주제는 상위 1%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렇게 강의 주제를 만들었는데 조금 과하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를 또 처음부터 이제 오랜 분량을 많이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고 또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는 좀 약간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하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강의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그 청중들이나 또는 이제 심사, 국공립 어린이 위탁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서류라든지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듣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심사 서류를 보고 있어요. 다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심사위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보지 않고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간 이슈나 어떤 재미있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화제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이야기를 더 경청을 하고 들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겠죠. 호기심이 발생해서. 그런데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3분, 5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일단 먼저 문제점이나 이슈를 먼저 던집니다. 또는 주제를 던지거나 심사위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주제를 먼저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또는 해결 방안 또는 솔루션, 어떻게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운영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은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또는 주제를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이 또 되는 거거든요. 앞에 내가 뭘 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그 다음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약간 이런 기본적인 3단 구조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미국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기타 프레타 포르테,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를 유학을 많이 가신 분들은 그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앞단과 뒷단에, 일단 이 앞단은 뭔가 있던 어떤 재밌는 소재라든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무슨 그런 소재를 가지고 청중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떤 재밌는 소재라든지 어떤 유머스러운 얘기라든지 꽁트라든지 청중에 대한 집중력을 모을 수 있는 소재를 던져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얘기들을 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영웅적이거나 조금 약간 멋있는 이야기 또는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그 클로징 멘트를 하거든요. 약간 이게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체계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고안한 방법이고,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PT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앞부분 너무 재밌어. 근데 문제는 이 중간 과정이거든요. 앞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중간 과정에 신경을 못 썼는지 이 부분은 좀 지루하고 약간 따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멋있는 멘트를 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게 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끌어내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해외 사례를 소개를 했냐면은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앞에 이제 여기서 참신한 컨텐츠라든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서 청중들이 좀 재밌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집중력을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PT에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런 헐리우드나 해외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리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국어책 읽는데 재밌게 그 사람들 어떻게 웃기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어떤 스타일을 따라하지 마시고 3단 구조 방법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체계화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알아는 둬라.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기획력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획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 그거를 가장 잘 포장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데이터 또는 근거 자료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프레젠테이션은 좋은 방법인데, 자, 표현하고 공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들 알고 계세요. 자, 그림이나 도시화, 인포그래픽 뭐 이런 어떤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이나 공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리 개념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자료나 보도 자료, 어떤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결론을 추론을 하죠. 또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할 때 어떤 언론 보도 자료 또는 어떤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낸 보고서, 뭐 논문, 뭐 학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근거 데이터를 뭐 이런 자료들로 이제 표현을 하거나 공감력을 이끌어내죠. 유명 인사나 연구학자 등 유명인들이 이야기했던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끌어내요. 3번 부분은 일단 아마추어들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을 당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뭐 공감하거나 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정치적이거나 비즈니스거나 자기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자기들의 어떤 먹거리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 자체는 믿지 않는데 이 아마추어들이 누구 인사, 누구로부터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쉽게 좀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서에 갔잖아요. 최민식이 이제 수갑 차고 있는데 최민식을 때리죠. 최민식이 경찰관을 때려요. 그러면서 네 서장 남상동 살지? 내가 어제 네 서장하고 밥 먹고 뭐 사우나 하고 다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유명인 또는 이제 그쪽 관련된 권력자를 활용한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리그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막무가내, 막가포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간디라든지 뭐 세종대왕,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소라든지 뭐 협회, 뭐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제 어떤 연구나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낸 공식적인 어떤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근거나 뭐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공감이나 표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이나 도식과 인포그래픽 기반의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통계 자료나 보도 자료를 활용한 방법,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어떤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자료, 이런 것들이 표현이나 공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T를 뭐 어떻게 만드냐, 뭐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뭐 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거든요.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 뭐 만들었던 자료들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예시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2탄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